요즘 이 미술품이나 이 한정판 명품과 함께 음악 저작권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실제로 투자를 해봤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지는 않았더라도 이 유명 가수가 나오는 TV 광고 통해서 접해보셨을 텐데요. 금융당국이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. 공교롭게도 이 대표적인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하우가 최근 연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보호책이 없었던 건지 당국이 나서니 이제 와서 뒷북 조치에 나선 건지 이런 반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안지혜 기자와 금융업계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안 기자, 저도 이 광고 봤어요. 가수 윤종신 씨하고 이 선미 씨가 광고에 나와서 뭐 잘 알려진 뮤직하우라는 회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음악 저작권을 직접 거래한다는 겁니까? 뭡니까? 뜻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? 그건 아니고요. 그게 많이 알려진 오해인데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, 일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사고 파는 개념입니다. 네.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매월 저작권 수익을 나눠 받고요. 또 본인이 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있습니다.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거래액은 3,611억 원, 누적 회원 수는 100만 명으로 이미 꽤 활성화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실제 저작권이 아닌 일종의 권리 증서의 거래니까 여기에 증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.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이 음원 거래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죠. 맞습니다. 이게 형태상으로는 굉장히 주식과 비슷한데요. 네.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제 권리를 매매할 때 한 주, 두 주 단위로 투자하는 데다가 투자자를 주주라고 명명을 하는 것도 주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예. 그런데 개념상 새로운 투자 상품이라서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. 만약에 증권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에는 거래 정지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업 형태가 수정이 될 수 있어서 당사자인 뮤직하우뿐만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조각 투자 업체들까지 이 금융당국의 결론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하신 이런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이 뮤직하우 측에서도 투자자 보호책을 내놓으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? 어떤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 30일, 지난달 말에 대대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놨는데요.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선 제1금융권과 제휴를 맺고 투자자 명의의 실명 계좌를 도입하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발행 주체를 현재 뮤직하우에서 특수 목적 회사이자 자회사인 뮤직하우 에셋으로 넘겨서 소유와 발행 주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외부 감사를 통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공시를 할 예정이고요. 건전한 저작권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보보호와 금융, 회계, 법률, 저작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습니다. 뭐 규제의 손이 뻗치고 있다는 걸 느껴서일까요? 뭐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뭐 발표 일주일도 안 돼서 블록체인 전문가로 잘 알려진 분이죠.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. 예. 또 실명 계좌를 위해서 어떤 은행과 손을 잡을지와 삼성회계법인의 첫 외부 감사 보고서 역시 이달 안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안 기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국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좀 부랴부랴 투자자 보호 액션을 좀 취하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좀 묘한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볼 여지가 좀 충분해 보입니다. 이미 5년 가까이 사업을 해왔는데다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동안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의 보호책이 좀 미흡한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가상자산과 비교해도 위험성이 높다면서 현 뮤직하우 가상계좌 체제의 위험성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. 네. 그거는 진작에 했어야 됐어요. 최소한 시스템적으로는 가상자산 쪽은 지금 특검법에 의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예탁금에 있어가지고는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. 그걸 안 했던 거예요, 지금까지. 또 참여 청구권을 소유하는 법인과 발행하는 법인이 달라서 사실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공백이었다는 점, 내외부 자문단과 관련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제언을 할, 그러니까 경영진을 견제할 컴플라이언스 담당 인사가 뚜렷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는 내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모쪼록 하루빨리 당국의 결론이 나야 투자자 불안이 좀 덜 것 같은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까? 우선 현재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이제 결정된 바 없다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. 조만간 금융이사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예정인데요. 최종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당장 거래 중단보다는 당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.
이렇게 되면 뮤직하우는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 샌드박스 정식 신청을 통해서 사업 유지를 꾀할 계획입니다. 그렇다면 뭐 바꿔 말하면 애초 샌드박스 안에서 사업을 했으면 피할 수 있던 논란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 좀 앞뒤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네, 이게 혁신금융 서비스에 얼마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죠. 예. 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4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. 뮤직하우 사업 시작이 2017년 7월이니까 물론 출범 당시에는 제도가 없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실제 수요조사 신청은 2021년 3월이라서 시차가 꽤 벌어지고요. 또 보통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나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데 취재해보니 뮤직하우는 이런 활동도 없었습니다. 결국 이런 행보들을 종합해서 볼 때 늘어난 투자자 규모에만 기대어서 사업 영위를 주장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. 네. 물론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. 하지만 혁신이란 이름으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, 선도자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도 뮤직하우가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